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다시 코로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 전세계 검역 강화 중 중국 전세계 감염시킬 의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다시 될 기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 중인데 중국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한국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이틀째인 지난 6일 입국자들이 한국 도착 후 양성률이 첫날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국 내 코로나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에 대한 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코로나19를 또다시 전 세계에 퍼뜨리려 한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내 감염자가 폭발적이 느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해외여행 유도는 물론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까지 폐지를 하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들이 지금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는 중국을 활개치면서 이 병원균이 묻어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피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에게 중국에 들어간 허들까지 낮추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자기 자신들이 이렇듯 해외 여행객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데 외국에서 자국발 입국객에 대한 제한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다시 코로나 진원지가 되는 중국, 전 세계는 검역 강화 중 중국, 전 세계 감염시킬 의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정세 전문가이자 게이트스톤 선임연구원인 고든창 변호사는 아메리칸 싱크 리더스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고든창은 그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비슷한 일을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질병을 국경 너머로 퍼뜨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의 중부 후베이성의 인구 1100만의 대도시인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불렸고 이후 우한에서 이 폐렴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이 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영향을 줘서 위중증까지 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폐렴으로 불리는 게 맞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듯 우한 폐렴으로 불릴 만큼 이 병에 걸리면 폐 손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이 영향력이 뇌까지 그리고 몸 전체로 이게 퍼진다라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초기에 사람 간 전염 사실은 전혀 부인했습니다. 사람 간 전염은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결국 2020년 1월 20일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박쥐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기는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인정한 것이 결국 최초 발생 후 3주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 이 질병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인정한 3일 후인 1월 23일 전격적으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을 도시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봉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미국, 태국 등 몇몇 나라로 코로나19가 퍼진 상황이었었죠.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질서입니다. 전염병의 사람 간 전염 여부는 각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정보였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중국발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자 2020년 2월 미국을 비롯해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이 상황이 지금 2022년에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2020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각국 정부의 예방 조치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도 한때 문을 걸어 닫았으면서도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중국발 입국객을 제한한 각국에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죠. 고든창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유사한 현상을 다시 목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염병이 중국을 휩쓸자 그들은 이제 자국민의 해외여행 여권 발급 신청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상황을 외국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계에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 조치에 강화하는 각국 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치적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이용하려 한다라고 각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외국인 입국객을 상대로 총 3주, 시설에서 2주, 그리고 자가격리 1주라는 초강력 검역 조치를 시행을 했죠. 숙박비는 물론 식비까지도 모두 다 외국인 입국객의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입국객은 중국에서 죄수 취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면서 PCR 검사까지 받아야 됐죠. 이번 마오닝 대변인의 상호주의 원칙, 이 발언에 대해서는 모렴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과거 작년에 중국의 행동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감염자가 폭증하는 징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중국의 공식 집계가 실제 발병 규모를 과소보고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일 감염자 발표는 중단된 상황이죠. 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오는 뉴스는 중국이 얼마나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이 입수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특히 중국 국가건강위원회가 이 코로나19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는 2억 4,800만 명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지 20일 만에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는 인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현지 관리와 보건 전문가들 역시 지역별 감염률이 50% 이상이며 특히 베이징은 80%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 감염되면 더 치명적인 새 변이종이 출현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변이종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새로운 변이종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새 변이가 출현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WHO도 지난 12월 이후 중국 보건당국이 현지에서 채집한 2,000개 이상의 샘플을 통해 바이러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측 보고를 근거로 기존 변이만 확인됐을 뿐 새 바이러스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고든창은 중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고의로 감염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각국의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는 만일 중국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흉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중국에서의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발 코로나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인 입국에 대한 허들을 높이면서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자 이 정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겠죠.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 다수가 이때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오히려 전 세계를 다시 뒤덮을 기세로 지금 올리고 있고 한국도 지금 허들을 높이고 있는데 양성 확진자들이 점점 그 퍼센티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중국의 백신들이 물백신이잖아요. 왜 물백신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이 지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왜 이것을 받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국발 코로나19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춘절까지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절 이후에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2020년 당시에 춘절 때 우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던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중국이 지금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을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